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여러분 2차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계신가요?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급기야 올해 경기도 교육청은 2차 시험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영역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모두 공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여러분들께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못 해드렸던 수업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업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경기도 교육청의 공문과 함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업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업 나눔에 대한 개관, 수업 나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점은 얼마인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리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업 나눔의 전략,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 나눔의 기출을 분석할 건데요. 수없이 반복되는 기출들, 그리고 이 기출들을 변형하는 사항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예상이 되는 사항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 수업 나눔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이란 한마디로 내 수업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업에 대한 반성인 거죠. 내가 했던 수업이 어떤 점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이 잘못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내 수업을 되돌아보고 내 수업에 더 나은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수업 나눔의 키포인트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찰? 반성?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까이거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특히 응시생들 중에서 이제 교직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학교 현장에서 공개 수업을 했었고 또 동료 장학을 통해서 동료들과 수업을 공개하고 나서 같이 이야기했던 그거 아닌가? 그게 왜 부담이 되지?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임기응변식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을 때 우연치 않게 수업 나눔의 기출문제들을 보게 됐어요. 어렵더라고요. 특히 수업 실현을 하고 나서 구상시간 없이 바로 이런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 시험 직전까지 수업 나눔이 제게 큰 부담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실현 열심히 연습하시고 계시죠? 그 연습하시면서 동시에 이 수업 나눔까지 병행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집단 토의를 치르지 않죠. 그래서 40점이 신청 면접이고요. 나머지 60점이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업 나눔 굉장히 큰 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업 나눔은 15분간의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서 바로 10분간 실시되게 됩니다. 앞서 보내드린 제 영상에서 이제 채점위원들의 책상 배치, 그리고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의 동선이나 책상 배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현장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입구가 이쪽에 있고요. 칠판도 이렇게 교탁 뒤에 있겠죠. 그리고 교탁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석이고요. 그리고 여기 평가위원 책상이 3개, 그리고 평가위원 3분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으신 방향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뒤에 운영지원 교사가 1분 계십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실현장에 시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올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개별 시계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시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12시 정각으로 맞춰놓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12시에 해놓고 딱 시작할 때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시계를 착용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착용 방식인 손등 방향이 아닙니다. 일단 구상지를 들고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간을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불편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지를 들지 않고 하신다 하더라도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시계를 착용한다면 티가 덜 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개만 살짝 숙이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2개의 시계를 양손에 착용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2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을 할 때 우리가 한 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을 바꾸어서 실현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연습하면서 나름의 시계 사용의 어떤 베스트를 찾기를 바랍니다.
2차에서 시간을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다시 실현장 설명으로 돌아오면요. 평가위원들의 좌석 방향이 어떻다고요? 이쪽입니다. 아마 뒤이어서 진행될 수업 나눔을 위한 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 수업 실험과 나눔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업 실험 평가장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인사하게 됩니다.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탁 옆에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수업 실현하라는 그 시작령이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수업 실현을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교탁 앞으로 나와서 관리번호 몇 번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수업 실현 시작하게 되죠. 이때 교탁 옆에 서서 뭐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교탁 옆에서 인사를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딱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분간의 수업 실현을 하고 나서요. 준비된 실현을 마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실현을 마치고 나서는 수업 나눔 좌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착석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평가위원들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이후 수업 나눔의 시작령이 또 울리게 됩니다. 그럼 앞에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이 세 개의 문항을 차례대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각 문항의 답변을 마치고는 이상입니다, 2번도 이상입니다, 3번도 이상입니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업 나눔이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죠? 구상 시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수업 나눔을 즉답형 면접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맞습니다. 즉답형 면접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면접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금방 하셨던 그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10분간 3문제를 푼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층 면접을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10분간 3문제? 그렇다면 한 문제가 3분, 20초,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 굉장히 그게 긴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그냥 임기응변으로 채우기에는 부족한 거죠. 은근히 수업 나눔을 치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10분을 다 못 채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깝잖아요. 어렵게 주어진 2차의 기회고 이 10분간 내가 좋은 교사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1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수업 나눔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10분을 이제 알차게 보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내게 주어진 이 10분, 이 소중한 10분을 알차게 세우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나눔의 답변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 나눔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즉답형 면접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내드린 면접의 고득점을 위한 전략 4가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과 이 수업 나눔의 답변, 이 내용을 연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였죠? 바로 개조식으로 말하기입니다. 개조식, 2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를 먼저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을 이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시죠? 키워드나 핵심 내용도 없이 주저리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코 면접에서 면접관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없겠죠. 만약에 2가지 또는 3가지를 말하라 라는 상황이었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서수도 말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키워드를 말하고 그에 대한 사례, 그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이어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논제 파악입니다. 문항에서 뭘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해 기출문항이었는데요. 내 수업을 되돌아봤을 때 잘한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리고 동료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하시오 라는 문항이 기출되었는데요. 우선 문제의 핵심만 뽑아본다면 내 수업에서 잘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앞으로 동료들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들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2갈식으로 먼저 키워드로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양한 능력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은 잘한 점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활동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두 번째 활동에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 저는 교육 현장에서 수업 시간이 남지도 않고 수업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답변을 하긴 했죠. 빠짐없이 모든 요소들을 말하긴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걸 2갈식으로, 개조식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잘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동료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의 잘된 점은 바로 개별화 수업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다양한 능력을 고려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시간 배분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썼던 탓에 두 번째 활동에서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 현장에 나간다면 동료들과 협력해서 서로의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이끄는 발문,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 등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에 키워드만 붙여줬을 뿐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채점관이라면 어떤 답변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최근 수업 나눔과 관련돼서 몇몇 분들께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너무 급하게 답변하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답인데도 불구하고요. 구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이 꼬이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그 키포인트, 그 논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잠시 생각 정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잠시 제가 보내드렸던 수업에 대한 성찰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 수업 나눔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보여드렸던 그 수업 실현의 장면들을 떠올려야 되고요. 그것과 문제의 답변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시간 충분하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개조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서술론 멘트 활용하기입니다. 서술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론은 이제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 내 답변의 틀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몇몇 분들 보니까 서론에서 굉장히 거창한 명언, 경기도 시책을 가지고 와서 문제와 믹스해서 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볼 땐 그건 좀 에바 같아요. 물론 하면 좋겠죠.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하지만 서론에 경기도 교육 시책, 교육부 시책, 내가 좋아하는 명언 이런 것들을 섞는다고 해서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냥 서론은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툭 던지는 것이 제일 심플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19학년도 일반 초등 임용고시 수업 나눔 기출문제였는데요. 당신이 수업에서 중요시하는 그 가치와 그 이유를 말하라. 그리고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을 말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 같으면 서론 문장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몇 번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그 이유, 그리고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부족한가요? 더 잘하시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더 잘하면 좋아요. 시책도 가지고 오고 명언도 가지고 오면 좋은데요. 몇몇 분 선생님들이 이 서론 문장을 너무 멋들어지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가 있던데요.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주객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문항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리고 문항에서 정말 점수로 카운트 되는 것은 서론 뒤에 이어질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론을 안 하고 바로 본론을 하게 되면 좀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서론을 하는 건데, 이 서론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지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툭 던지는 거죠. 굉장히 쉽게 그냥 툭,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변의 틀, 이것이 가장 심플하고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서론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결론용 문장도 말씀드리면요, 쉽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답변의 틀을 그냥 한 번 더 소개하는 거죠. 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답변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각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부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예시 문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업에서 중시하는 가치인 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협력의 이유와 함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저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나의 각오를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는 3월 제가 경기교육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제가 중시하는 이 가치인 협력을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 운영, 전반적인 학교 상황에 걸쳐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협력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후에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면접 답변할 때 이 결론에서 포부를 말할 때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수업 나눔은 면접보다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부를 보다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수업 나눔이 3문제죠. 이 3문제 모두 포부를 밝히게 될 텐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그렇게 한다면 뭔가 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1번 각오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면 2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배움 중심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번 답변에서는 더 나은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각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부를 3가지 혹시 모르니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가셔가지고 나눔 문제에서 골고루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의 수업 나눔을 이제 멘토링 해드리면서 보니까 먼저 서론 문장에서 거창하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결론 문장 마지막 포부를 잘 밝히는 것도 굉장히 제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포부 4가지 정도 꼭 준비하셔가지고 3개의 문항 모두 다르게 어미를 다르게 활용하시는 거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셋째, 바로 시책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시책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시책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시책의 모든 내용들을 암기하시고자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내 입에 착착 붙는 내용들을 암기하셔서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착착 붙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여러 방면에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서 수업 나눔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태도에 대한 사항인 거죠. 미소, 그리고 성량, 말속도, 자세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제스처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면접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 나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들과 달리 이 태도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대기업 인사과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 태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여주고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문항과 달리 수업 나눔에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업 실험부터 더 나아가서 수업 구상부터 이 수업 나눔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의문이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업 구상을 하고 수업 실험을 하고 나서 만나는 것이 수업 나눔 문제일 텐데 어떻게 수업 나눔을 미리 구상을 한다는 거지? 반영을 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1차 시험도 그렇고 다른 면접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수업 나눔의 기출문제들은 굉장히 반복되는 것들이 많고요.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업 구상을 하고 수업 실현을 함에 있어서 반영을 미리 해버린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그거죠. 교육과정 핵심 역량. 2015년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을 정해놓습니다. 바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까지 이렇게 6가지를 딱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항상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또 있죠. 바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 역량이에요.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핵심 역량을 7가지 정해놓습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관리 능력, 협력적 문제 발견 및 해결 능력, 문화적 소양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마지막 민주시민 의식까지.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해놨는데 왜 시도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역량을 정해놓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경기도교육청만 한 건 아닙니다. 광주 광역시도 했고요, 전남도 했고요, 몇몇 시도에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긴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핵심 역량을 수업 나누면서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수업을 구상하고 수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런 역량들을 반영을 해놓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역량들을 다 외우시고요, 이런 것들을 수업 실현에 반영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아요.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6개, 7개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수업 실현함에 있어서 다 미리 반영을 해놓겠습니까? 그리고 수업 나누면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외워진다,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그나마 잘 외워지는 한 2개, 한 3개 정도의 역량을 외우셔서 이 수업 실현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놓고 혹시 나중에 수업 나누면서 묻는다면 그와 관련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에 여러분들 잘 외워지시는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그나마 잘 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에서 초점을 두었던 것 2가지를 말하라, 그 내용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가 의사를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수업에서 강조했다. 그리고 둘째,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별 학습도 중시했지만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핵심 역량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외워놓으시면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자, 우선 의사소통 역량 같은 경우는 뭔가요? 내 의사를 잘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까지가 바로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자기관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 중에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절제되게,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 만나기, 놀기 이런 것들을 참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 역량입니다.